도시가 깜깜해졌습니다. 행인들 얼굴조차 안 보이는 암흑인데 여기 사람들로 바글대는 시장을 보세요. 깜깜하다고 누구 하나 서두르는 기색 없이 주인도 손님도 하던 흥정을 계속하고 사람들은 뒷짐지고 가던 길 가고 여기 이 정육점 사장님은 망설임 없이 칼을 휘둘러 고기를 자릅니다. 무슨 일 났냐는 듯 참 태평한 모습들이죠. 이런 정전쯤이야 파키스탄에서는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23일 파키스탄이 정전으로 완전히 어둠에 잠겼습니다. 차들은 컴컴한 도로를 기어가고 병원과 학교는 문을 닫고 기차는 멈추고 신호등은 꺼지고 현금 인출기와 핸드폰 서비스까지 먹통이 됐습니다. 정부가 서둘러 복구에 나섰지만 전기는 길게는 24시간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발칵 뒤집혔을 법한데 파키스탄 사람들은 놀랍도록 담담하게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파키스탄에서 정전은 흔한 일이거든요. 지역별로 몇 시간씩 정전되는 건 늘상 있는 일이고 대정전 역시 연례 행사였습니다. 이건 2021년, 이건 2022년 대정전 때 모습입니다. 근데요, 이상한 건 파키스탄이 가난한 나라긴 하지만 전력이 부족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전력난에 시달려온 파키스탄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서 21개의 발전소를 이미 건설했거나 건설 중에 있고 그래서 현재는 전력 생산량이 수요를 감당할 만큼 충분합니다. 아니, 전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면 정전은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배경에는 순환 비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선 개별 발전 회사들이 생산한 전력이 전력 공급 회사들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공급됩니다. 이 대가로 소비자는 전력 공급 회사에, 전력 공급 회사는 발전 회사에, 발전 회사는 다시 석유나 석탄 수입사에 돈을 지급하고 전력 생산의 거대한 사이클이 돌아가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전력 공급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발전 원가에 못 미치는 싼 전기 요금의 부족분을 정부가 메꿔주는 겁니다. 문제는 코로나 이후 극심한 외환위기에 시달리던 파키스탄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미루면서 폭발합니다. 돌아가던 사이클이 이 지점에서 막히고 다시 여기 그리고 여기로 번지면서 전체 전력 공급망이 멈춰서 버린 겁니다. 이렇게 전력 공급망 내에 쌓인 빚이 순환 빚이고 그게 2022년 말 기준으로 14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럼 정전은 그냥 정부가 돈이 없어서 생긴 문제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국민들도 전기요금을 제때 안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마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가 수시로 끊기니 요금을 제때 내고 싶을 리 없겠죠. 하지만 이건 또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어요. 정부 보조금도 안 들어오고 전기 요금도 잘 안 거치고 그러니 전력 공급 회사는 송전 설비에 투자할 돈이 없고 설비는 계속 고장나고 설비가 고장나니까 전기는 더 자주 끊기고 소비자는 또 화가 나고 요금은 더 안 거치고 악순환인 거죠. 낡은 설비는 그 자체로 정전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1월에 일어난 대정전 역시 설비 문제로 촉발됐다고 합니다. 정전이 잦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전기 도둑입니다. 여기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세요. 전력 회사 직원들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인데 지금 전기를 빼돌리기 위해서 변압기에 줄을 연결하는 중입니다. 여기 사진 속 남자들, 사다리까지 놓고 작업하는 이 사람들도 전기 도둑들입니다. 옆으로 늘어진 송전선에는 앞서 간 도둑들이 연결한 전기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파키스탄에서는 흔한 풍경입니다. 얼마나 흔한 일인지 주 정부가 청사에서 쓰는 전기를 도둑질하다가 적발됐다는 기사까지 나왔을 정도죠. 물론 여기에도 변명은 있습니다. 갑작스런 대정전 말고도 파키스탄에서는 마을별로 시간을 정해서 전기를 끊는 부분 정전이 흔해서 이웃 마을에 줄을 대놓고 A 마을에 전기가 끊기면 B 마을 전기가 끊기면 A 마을 전기를 쓰는 식으로 돌려 쓰는 일이 흔하다고 합니다. 고육책이긴 한데 전기 도둑들 때문에 전기는 더 자주 끊기고 제때 전기요금 낸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시스템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연간 천문학적인 양의 전기가 중간에 도둑맞거나 낡은 인프라 때문에 유실돼서 파키스탄에서는 전기 생산량의 3분의 1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채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해결할 문제가 한보따리인데 2022년 파키스탄에는 2개의 핵폭탄이 연달아 터지고 파키스탄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인들이 겪고 있는 그 사건,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파키스탄은 발전량의 61%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뛰자 직격탄을 맞습니다. 뒤이어 8월에는 성서에나 나올 홍수라는 한탄이 나왔던 대홍수가 터져서 파키스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수학기 곡식이 전부 휩쓸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해진 겁니다. 이건 최근 파키스탄 내부 영상인데요. 주민들이 밀가루 한 포대를 놓고 사생결단의 몸싸움을 벌이고 밀가루를 향해 달려드는 군중을 막느라 경찰이 총을 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밀가루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가 밀가루를 배급하기 시작했는데 이 정부 배급 밀가루를 둘러싸고 말 그대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보세요. 밀가루를 사수하기 위한 남자의 노력이 정말 눈물겹죠? 이 와중에 파키스탄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절약이었습니다. 절약 물론 해야죠.
근데요, 일반 국민들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생계수단인 가게 문을 일찍 닫으라고 요구받고, 정부 관리에게는 좋은 자동차 타지 말고 외국 갈 때 5성급 호텔에는 가지 말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 게 대책이라뇨? 파키스탄 국민들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파키스탄은 독립 이래 IMF 구제 금융을 무려 23번이나 받았습니다. 지금도 파키스탄은 IMF와 또 협상 중이죠. 정치는 더 혼란스러워서 총리가 31번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파키스탄 정부는 내심 세계가 파키스탄을 돕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계 5위의 인구 대국 파키스탄은 가난하지만 핵탄두가 100개가 넘는 핵 보유국에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는 이슬람권 최대의 군사 강국이거든요. 우리를 아무도 무시 못해. 그게 파키스탄 위정자들이 믿는 구석입니다. 실제 파키스탄은 수십 년간 그걸 무기로 미국과 중국, 사우디아라비아를 오가며 후한 원조를 받아왔습니다. 파키스탄은 이번에도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길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인들이 스스로 시스템을 바꾸고 개혁하지 않는 한 지난 수십 년간 그랬듯 위기는 또 찾아올 겁니다. 벼랑 끝 위기를 반복하는 파키스탄이 주는 교훈입니다.